북적북적 북클럽. 나비가 된다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그런 사랑은 서로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거란다. 훨씬 더 크고 고귀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애벌레의 사랑일까, 나비의 사랑일까?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첫 곡으로 패닉의 달팽이 들려드립니다.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독서팀은요, 천안에서 오셨어요. 엄마랑 품앗이 독서팀의 이나영 씨, 조은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셨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네. 천안에서 왔는데요. 네. 엄마랑 품앗이 육아 활동을 하고 있는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은요, 아이들과 품앗이 활동으로 이렇게 네네. 놀아주고 네.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엄마의 마음이 행복해야 아이들에게도 참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맞아요. 네, 참 그것을 이렇게 모토로 가지고 격주는 목요일 오전 엄마들끼리 모여서 참 독서 토론하고 서로 소통하고 네.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시네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네. 마음이 연결돼 있어서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은하 씨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엄마랑 품앗이 육아 독서 토론 모임 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또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시느라 굉장히 힘들었죠? 네, 아침에 네. 얼마나 굉장히, 분주했는지. 네,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북적북적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오신 분이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오신 건데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아동문학가 트리나폴러스의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모두 다 아는 책이긴 한데요. 네, 이게 또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먼저 나영 씨 부탁드려요. 네, 작가인 트리나폴러스는 국제 여성운동단체인 그레일의 회원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은 희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최상의 방법이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결실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삶의 상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네, 안 읽으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너무 다 좋아하는 책인데. 네, 그럼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줄거리는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등장을 해요. 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탑처럼 높은 곳을 올라가면서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경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결국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탑을 올라가는 도중 줄무늬 애벌레와 사랑을 나눴던 노랑 애벌레는 자신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번데기가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탑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인 줄무늬 애벌레를 노랑 애벌레가 구해주었고요. 네. 노랑 애벌레의 도움으로 줄무늬 애벌레도 나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언제 들어도 또 새롭네요. 나비가 된다. 뭔가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네. 지금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고 있나? 네. 아니면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날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위치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림이 너무 예쁘죠. 네. 네,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노랑 나비도 그렇고 호랑 나비도 너무 예쁜데,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애벌레 기둥을 기어 올라가잖아요. 네. 네.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림 중에 보면 위가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는 올라가는데 그 위에 뭐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 같아요. 맞아요.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애벌레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그 하나도 만족을 못하고 자꾸 뭔가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그런 모습이 사람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모든 사람이 기둥에 올라가니까 음. 그 길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네네. 참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가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네, 올라가 보니까 사실 기둥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기둥인지도 모르고 막 기어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은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나는 장면은 애벌레가 기둥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올라가냐고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네. 사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아무도 못 해주는데 그런 말 물어보면 혼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는 그런 기분? 다 먹고 사는 게 사실 다가 아닌데 하고 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책에서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면서 저 위에 뭐가 있니? 왜 올라가니? 물어볼 때 대답 안 하니까 이상해 보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발췌문 읽으며 이야기해 볼게요. 먹는 것도 실증이 나고, 그죠? 그래서 정들었던 나무에서 기어 내려온 애벌레가요. 아, 먹고 이렇게 자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야.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애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아니? 나도 금방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거기에 모두 가려고 서두르는 것을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그 애벌레도 수많은 애벌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애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고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을 삼고 위협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네, 애벌레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네요, 지금. 네.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밟고 밟히고 그렇네요. 깔리고 이거 생존 경쟁의 현장인데요. 네. 갑자기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네. 여러분 뭐 이런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이거 딱 보니까 저는 이제 입시할 때가 생각나는데요. 역시 네. 시험 전날까지 실컷 놀고 그러던 친구가 음.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날 정작 시험을 치면 그 친구는 진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 꼭 있죠, 그런 꼭 거야? 있어요. 꼭 그런, 있어. 예, 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얄밉던지 쟤는 공부 혹시 했을지 몰라 하면서 몰래 했을지 몰라 하면서 네. 평소에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결국에는 또 경쟁 상대가 되더라고요. 네, 역시 네. 입시 때가 다
다 떠오르시는군요. 네. 네, 이때는 사실 등급 좀 괜찮게 받으려고 친구도 없고, 그죠? 맞아요. 어떤 네. 데는 친구한테 노트도 잘 안 빌려주잖아요. 맞아요. 네,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빌려주는데 나하고 네, 비슷한 네. 친구한테 안 빌려주고 그렇죠. 참 애벌레하고 다를 게 없네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뭘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경쟁을 해서 내가 쟤보다 잘해야겠다, 등급을 높이 받아야겠다.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구가 더 소중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아이 유치원을 보낼 때 네네. 무작정 좋다고 입소문한 그런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설명회를 진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참 그리고 경쟁도 정말 셌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참 그리 다를 바가 참 없는데 말이죠. 지나고 보면. 네, 그쵸? 지나고 보면.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문제네요. 사실 우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도 네. 데리고 경쟁하기 네, 시작해요. 같이 맞아요. 경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특별한 생각이 나는 게, 우리만 경쟁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요, 우리 아이를 또 전교 1등 만들거나 또 옆집 아이보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경쟁, 이 애벌레 기둥을 기어오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참 음. 옆집 아이보다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참. 예,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네. 또 같은 반 친구가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 그 친구가 저희 아이 이름표를 보고 글씨를 읽는 거예요. 어머. 와, 벌써부터 글씨를 읽네. 막 이러면서 나는 왜 여태 안 가르쳤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 가르쳐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참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네. 5살. 이제부터 가르쳐 5살. 지금 배우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네네. 저희 아이가 뒤처지면 너무 이제 싫더라고요. 주변 엄마들을 보니까 미술부터 영어, 오감놀이, 체육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 과목이 더 늘었네요. 네, 요즘 예전에. 진짜 많아요. 문화센터도 되게 요새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저희 언니는 문화센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옆집 엄마가 이런 걸 한다더라, 이런 음.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하는 우리 애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지금 못 시켜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그때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해 보이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남들이 막 그 기둥을 올라가면 우리도 네.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네. 우리도 똑같네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면서 아이들을 네. 이렇게 손잡고 같이 올라가니까 네. 이 아이들을 합류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먼저 길을 알아야 아이들도 고생 안 시킬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렇죠. 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생각도 나요. 네네. 장학금 받아보겠다고 진짜 막 밤늦게까지 막 코피 흘리면서 또 커피 마셔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 뭔가 되게 허무하고 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지긴 하는 거야? 네네. 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도 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노랑애벌레나 호랑애벌레와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정말 그 속에 그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부분은요, 노랑애벌레가 이제 호랑애벌레와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뭔가 이제 이들이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랑애벌레와 호랑애벌레는 풀밭에서 신나게 놀며 파릇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한동안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껴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 더 있을 게 분명해.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떠나온 그 끔찍한 혼란보다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훨씬 낫지 않니? 하지만 우리는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 네,
두 애벌레가 지금 기둥을 내려와서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지겹다 그러네요. 이거 네. 어쩌나요? 제 남편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다 비슷한 생각을 네. 똑같이 하네요. 네.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 보면 참 이렇게 좋고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는 남편이 이렇게 저녁 먹고 들어갈게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떡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모든 주부의 마음이 아닐까. 네네. 네. 저는 요새 남편을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대충은 짐작이 가더라고요.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도사가 되죠. 네. 어느 날은 운전 때문에 잔소리를 좀 했는데 남편 표정이 싹 변하면서 나 삐졌어. 할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야. 나 억울해. 이런 표정을 탁 짓는 거예요. 네네. 그 표정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막 화를 더 막 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저녁을 먹고 온다 그러면 좋아하고, 네. 그렇죠. 화도 내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애벌레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뭔가 더 있을 거야 하고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안 채워지죠. 네. 네, 그렇죠. 이상해요. 사랑하고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실제로 해보면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노랑애벌레가 이제 호랑애벌레도 그렇고 순간순간 원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 또 찾고 있네요, 다시. 네. 요즘 정말 꽃이 예쁜 시기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꽃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놀러 가기도 하는데 네. 참 처음에는 내가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참 그 시간이 소중하다. 정말 나들이 갔다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딱 돌아와서 요즘은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지인들 인스타를 보면 막 더 멋진 장소에 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막 해외여행도 가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아? 더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커져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애벌레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네요. 네. 네, 저는 이제 3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새 집에 네네.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처음에 좋았는데 이제 그 전 집이 20년 된 낡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는데 3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서 집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진짜 좁아진 건 아닌데. 네. 짐도 늘고. 그래서 더 큰 집에 가고 싶은 막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청소도 못 하면서 큰 집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하면서 애벌레 기둥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네. 이것도 아니구나. 채워지지 않아서 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서 우리가 뭘 찾는 것과 너무 비슷하네요. 그죠? 맞아요. 네,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두 애벌레는 또 헤어지고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호랑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으로 떠나고요. 노랑애벌레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노랑애벌레는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자루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애벌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노랑애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일단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말이다. 그런 사랑은 서로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거란다. 하지만 날개를 가진 멋진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하나뿐인 목숨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네. 노랑 애벌레는 드디어 애벌레 기둥 말고요.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네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이런 어려운 말들을 하시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와 달리 한 번 더 생각한 것 같아요. 나비에 대해 듣고서도 참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도전해보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건 참 지금 제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 뭐 직장만 해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일을 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다른 걸 선택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나비가 되는 일은 더 하겠죠. 네. 네. 지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건 할 때는 자기 것을 일단 포기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재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그게 다 우리를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 뭘 위한 거냐 이게 초점이죠. 뭘 위한 것이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비가 된다는 건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벌레도 결국 나비가 돼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 네. 그 최종 목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랑애벌레는 이런 순간이 이제 온 겁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살다가 이렇게 노랑나비처럼 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있지 않나요? 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아마 제 터닝 포인트는 결혼인 것 같아요. 네, 결혼. 맞아요. 왜냐면 저만 생각하고 또 저만 이렇게 꾸미고 살면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네네. 남편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대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됐거든요. 네, 어른 된다고 하잖아요. 네. 자아가 확대되셨네요. 은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 출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산. 네, 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음.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내 기준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옷도 아이에 맞춰서 입어야 되고 음식도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맞아.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안 되고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잠시 뒤로 미루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하나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성들이 여성이 아니라 이제 엄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옷도 내가 보기에 좋은 옷이 아니고 아이한테 좋은 면으로 네. 된 네. 옷을 사용하고 먹는 큐빅 것도 이런 거 못 입잖아요. 네, 맞아요. 큐빅, 예, 근데. 장식 있는 거 못 입고 그리고 음식도 그래요. 커피나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다 못 먹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만 열심히 벌면 인생이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쓰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네. 사실 고립되죠. 나 네. 혼자만 잘하려고 하면 1등은 한 명이기 때문에 맞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서 다문화 캠프, 뭐 또 다문화 엄마들 한국어 공부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하더라고요. 아. 네, 혼자 책 읽고 있는 그런 네. 즐거움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네. 근데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서로 흐르더라고요. 네. 이런 걸 네. 보면서 저도 이 2번째 나비로 태어나는 것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참 그런 점을 요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네. 처음엔 저희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작년 3월부터 품앗이 육아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러면서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된 거예요. 아, 또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죠. 엄마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만났을 때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아,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 우리 아이가 참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배려심이나 뭐 이해심, 네네. 협동심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품앗이. 품앗이가. 네, 서로가 이렇게 도와서 하는 품앗이. 이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저희도 활동을 하다 보면 외동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외동 아이들이 품앗이 육아를 하면서 나눠 쓰는 법을 배우고 아. 또 자기가 형이 되는 법을 배우고 아, 그렇군요. 또 동생이 되는 법을 배우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되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벌레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애벌레의 사랑은 겨우 껴안고 나만 만족한 거지만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르죠? 네. 네. 나만 위한 것과 또 남에게 소망을 주는 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나영희 씨 어떠셨어요? 네, 사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주 개인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해외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대단하세요. 네, 근데 참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 살아가면서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서 그죠? 네. 이렇게 네. 날개를 단 적이 있으시네요. 네. 네, 은하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마음이 전달돼서 저도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음. 그분들이 기뻐하시면 저도 이제 같이 기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책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 또 날기를 간절히 원하면 지금 애벌레로 사는 걸 포기해야 된대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예.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날개를 다는 그 시간이 쉽진 않죠. 네. 이게 마음의 고통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또 새로운 그 날개를 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그죠? 어떠세요, 나영 씨는? 네. 사실 진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TV를 보는 거나 또 아이들과 휴식하는 시간, 또 노는 시간 등등을 조금씩은 포기를 하고 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욕구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시도는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직장을 포기해야 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벌레 길을 좀 포기를 해야 고치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또 투자가 돼야 네.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직장 하나 바꾸기도 이렇게 힘든데. 네. 그죠? 네.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은하 씨. 그죠? 저는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간다. 이것이 정말 쉽지 쉽지 않죠. 않은 네. 일 같아요. 네. 남들은 다 기둥을 올라가는데 나만 고치로 음. 들어간다. 이게 진짜 쉽지는 않죠. 네.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이렇게 날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기어다니는 삶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가치가 없다고 먼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갈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 의미가 없구나 네.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좀 포기가 오니까 또 네. 그랬군요. 네. 실패한 뒤에 또 자기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가 좀 끝나고 다른 네.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호랑애벌레에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호랑애벌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껏 올라간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노랑애벌레가 아니고 이제 노랑나비죠. 네.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방향을 바꿔서 기둥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주치는 애벌레마다 속삭였습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올라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호랑애벌레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꼭대기는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나 호랑애벌레의 말에 충격을 받고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걸음을 멈추는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겠어? 호랑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호랑애벌레는 세상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네요. 그렇네요.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네. 근데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도 뭐 돈 벌고 출세해야 뭐 성공해야 별거 없어라고 생각해도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남편들은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죠. 네. 승진은 왜 안 하냐 그러고 애들은 너는 왜 1등을 못 하냐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말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속에서 끝나지 않죠. 네, 저희 네. 큰애가 올해 초등학생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꿈을 물어보잖아요.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카봇같이 변신 로봇을 잘하는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변신 로봇을 잘 그리는 만화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와 멋진 꿈이네 라면서 말은 해줬지만 네네. 속으로는 만화가 조금 힘든 직업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냥 차라리 좀 선생님이나 음. 좀 대학 교수님 같은 좀 번듯한 직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정말 남이 보기에 근사한 걸 좋아해요. 네.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네. 저도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첫째 애가 형들이랑 달리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꼴등을 했다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리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들이랑 달리기를 해서 꼴등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애한테 생존 경쟁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친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밥 먹을 때도 처음에는 꼭꼭 씹어 먹어요, 체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면 누가 1등 하나 보자, 누가 빨리 먹나 보자 이렇게 첫째와 둘째 그런 말 경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누가 잘 먹나 보자 이런 거 네.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1등이 좋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애들한테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다니까요. 네.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엄마들이 먼저 이제 이게 경쟁을 시키고 네. 또 거기에 합류하게 아이들을 끌고 가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리고 공부도 그래요. 일단 불안하니까 아이가 뭐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사실 그림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네.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네, 맞아요. 이게 이 애벌레 기둥을 포기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저도 주변에서 참 영어, 수학, 피아노, 뭐 독서, 주산 이렇게 많은 학원들을 보낸다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네네. 내 아이만 안 시키는 거 아닌가? 음.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 혼자 너무 뒤처지면 어쩌지? 라면서 참 불안한 마음이 좀 커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저도 이제 신혼 때 우리 애는 공부 못해도 돼. 우리 둘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겠어?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중간쯤은 해야지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머리로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네.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게 시키지 말고 이렇게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막 달려가면 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네. 네네. 아무리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자기가 보고 느끼기 전에는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그 소용없어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경험해야 그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고 우리가 미리 마음을 바꾸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거 뜨거운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을 절대
절대 안 믿더라고요. 만져보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뜨거운데 한번 만져봐 해서 만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뜨겁거든요. 만져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뜨거운 거야라고 하면 믿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그거 망한다 해도 끝까지 하고 망해보는 사람도 참 있잖아요. 요즘 다 네. 그렇죠, 사실은. 끝까지 네.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막 비트코인 같은 거 네. 요즘 많이 하고. 맞아요. 그걸로 한꺼번에 많이 번다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네. 근데 망한다 해도 그 당시에는 잘 안 들린다고 하네요. 네. 네, 우리가 애벌레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하셨는데요. 오늘 천안 엄마랑 품앗이 독서팀과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봤는데요. 우리들 삶에 대한 이야기 같았어요. 애벌레들 네.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도 참 많죠. 네.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 다시 쓰는 엔딩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은 트리나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있습니다. 천안 엄마랑 품앗이 독서팀의 조은아 씨, 이나영 씨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 성공하려고 지금 기둥을 엄청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기어오르는 게 아니고 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거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참 의미가 깊은 소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느낀 점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영 씨부터. 네, 저는 기는 산과 나는 삶이 있구나. 지금 나는 애벌레 기둥을 기어오르고 있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시키고 있지는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많이 되었어요. 네. 네. 저도 지금까지 애벌레 기둥만 기어오른 것이 아닌가 이제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네, 이 됐어요. 책이 아주 좋은 책이네요. 네. 네, 앞으로 날개를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실패가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 네, 실패로 배웠으니까 이제 날개를 사용하면 되구나. 음. 날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을 느끼셨네요. 근데 살다 보면 사실 넘어질 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던 애벌레가 이제 사실 한 번은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네. 라고 발견하고 나니까 아, 나는 방법도 있어. 라고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 저희가 읽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날개를 달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나영 씨가 말한 것처럼요. 더 이상 기어다니는 거 말고 날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그죠? 네. 이 책이 사실 군더더기 없이 멋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또 네. 날고 싶거든요. 그래서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 한번 써볼게요. 네. 나영 씨부터 써볼까요? 저는 입으로 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2부에는 나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는 거네요. 네. 살다가 참 절망이 될 때 음.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 또 마음이 변하는 과정을 함께 담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밌겠는데요. 네, 그렇죠. 재밌겠어요. 네. 날개를 달고 아까 실패 이야기 하셨는데 실패해서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걸 뛰어넘는 이야기. 네. 멋진 이야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 중에도 이제 희망을 주는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행복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네네. 네,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느끼면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애벌레를 1등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었잖아요. 올라가 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은하 씨처럼 정말 함께하는 게 행복이구나. 네. 이런 느낌 드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서로 기어다니면서 경쟁하는 거 말고요. 이거 고달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또 이런 고통들을 날개를 사용해서 좀 날아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진정한 나비의 삶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날개를 준 삶. 여러분도 네. 경험한 적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날개를 사용한다면 참 어려움이나 실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넘을 그렇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참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에 해외 봉사를 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네네. 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런 거를 보면 행복해져서 참 말라리아 같은 것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굉장하네요.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서 네. 스펙도 쌓고 취업 준비해야 될 시기에 네. 네, 그것이 별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날개를 달고 정말 이거는 아프리카로 가는 일 쉽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 갔었는데 들어보셨나요? 두 분 다 오늘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네요. 네, 최빈국 중에 한 나라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할 때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네. 때마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개를 사용해서 넘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거기 있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처음에는 엄청 아프고 어려운데 한 번 걸리고 또 두 번 걸려보니까 그냥 감기처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해맑은 웃음을 보면 네. 또 넘을 수 있고. 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날개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네요. 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날개를 사용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넘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다녀오신지 정말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날개를 사용한 적이 있었구나. 그렇네요. 다들 기둥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가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하시니까 네.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맞아요. 이 호랑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보여준 게 노랑 네네. 애벌레의 역할이 되게 큰데요. 그렇죠. 예,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근데 돼요. 사실 호랑이벌레가 노랑이벌레 없었으면 네. 절대 나는 삶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절망하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누군가가 나비의 삶을 가르쳐줬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독서 클럽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서 클럽 모임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깨알같이 독서팀을 홍보하고 계신데 그렇죠. 사실 노랑애벌레가 고치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치로 들어가는 게. 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대학생활하면서 대학생활 포기하고 또 이제 해외 봉사를 갔다고 하셨는데 그 애벌레가 기둥을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네. 다시 날개를 다는 시간을 갖는 거. 근데 요거는 사실 애벌레라 자세히 나와 있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2부에 인간이 들어가서 쓴다면 세심하게 이 부분을 마음 표현을 좀 하면 좋겠다. 네. 어떻게 애벌레가 자신을 포기하고 이 고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네.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네. 사람이 등장하면 좀 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보지만 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하면 사랑하면 마음이 채워질까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이렇게 길이 없을 때 또 더 이상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말이 들리게 되는 순간을 자세하게 적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있어야 그다음 이게 다 아니구나라고 네. 그다음에 네. 나비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호랑 애벌레도 결국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네네. 그 다음에 노란 애벌레의 말을 이야기를 듣게 되죠. 듣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아직 기둥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린 애벌레들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사람도 그러네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에 대해 기대가 있으면 다른 소리가 안 네. 들리죠. 네, 정말 안 들리죠. 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다른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올라가봤자 별거 없다라는 걸 알아야 네. 그렇죠. 네,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은 고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더라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또 저도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참 오히려 힘들어지고 그럴 때 참 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장학금도 타봤지만 별거 없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좀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또 찾을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노랑애벌레도 또 호랑애벌레도 그런 시점이 있었던 건데 요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자기 사점을 좀 표현하고 요걸 네, 넘을 수 네. 있는 거를 자세히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
나오는 인물은 아마도 연금술사의 주인공처럼 아, 네네. 네, 세상에 그렇겠네요. 가장 귀한 보물을 찾으려고 갈 것 같아요. 먼 길을. 네, 먼 길을 이렇게 떠날 것 같은데요. 참 시행착오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네. 인생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날개를 다는 그런 과정이 될 건데요. 네. 네. 열심히 살다가 왜 사나 고민하다 보면은 애벌레들처럼 나비가 되는 길을 인간도 발견하리라고 또 봅니다. 저도 인생 뭐 80까지 사나 했는데 오늘 새로운 날개를 또 달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나라고 생각해 보면 또 방향도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호랑 애벌레뿐만 아니라요, 인간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네, 고통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또 그걸 넘을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두 분처럼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프리카도 다녀보고 네. 네, 우리가 날개를 달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오늘 배우게 됐네요. 두 분 오늘 처음이셨는데 떨지도 않고 잘하신 것 같은데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이라 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나영 씨 하나도 안 떠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주 나오실 거죠? 또 앞으로도 책 읽는 시간, 또 책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또 제2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 기분입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은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책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생각해보고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오랜 시간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제가 엄마이자 또 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아내를 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이 되는 책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더 이상 네. 애벌레 기둥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네요. 네. 네, 네. 우리 날개를 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문제 앞에 서면 사람들은 모두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날개를 사용할 때입니다. 실패,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는 좋은 거야. 지금 바닥이라면 그럼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야. 네,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날개 활짝 펴고요. 힘껏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